영화는 로즈 코터가 사망한 지 6일 후 경찰관이자 로즈의 전 남자친구인 조엘이 우울한 기분으로 차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빨간 차량이 도착하고 한 남자가 나옵니다. 조엘은 마스크를 쓴 후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또한 총을 꺼내 그 남자를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의 형제가 조엘을 쏘려고 하지만 조엘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형제를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조엘은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 전 뉴욕에서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조엘은 칼을 꺼내 그 남자를 죽이고 그의 형제의 죽음을 본 후 저주가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가 조엘을 쏘 그의 팔을 다치게 합니다. 조엘은 지금은 죽은 범죄 형제들에게 자신의 저주를 넘기고 싶어 합니다. 이 저주는 로즈 코터의 죽음을 목격한 후 그에게 넘어왔습니다. 조엘은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루이스 프라골리라는 또 다른 소년이자 마약상이 이중 살인을 목격합니다. 조엘은 이제 자신의 저주가 루이스에게 넘어가자 기뻐합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에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다른 범죄자들을 보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집을 나와 도로에 도착했을 때 트럭이 그를 치고 그의 몸을 잔혹하게 부숩니다. 뉴욕시에서 스카이 라일리라는 팝스타가 쇼에 출연하는데 그녀는 약물 중독과 남자친구 폴 허드슨을 죽인 자동차 사고를 겪은 후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컴백으로 새로운 투어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스카이는 자신의 과거와 약물 사용의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과합니다. 스카이의 팬들은 그녀의 컴백에 기뻐하고 흥분하며 그녀가 나올 때 주변에 인파가 모입니다. 그녀의 조수 조슈와 그녀의 어머니, 매니저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연 리허설에 가서 리허설 중에 허리를 다칩니다. 엘리자베스와 조슈아의 엄격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는 루이스에게서 비코딘을 사기 위해 몰래 나가 허리 통증을 완화하려 합니다. 루이스에게 도착한 후 스카이는 다른 루이스를 만나고 그가 스마일 엔티티에 저주받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루이스는 스카이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밥앤 플레이트로 자신의 얼굴을 부수기 전에 무서운 미소를 짓습니다. 루이스가 죽은 후 저주는 스카이에게 넘어갑니다. 이 끔찍한 장면과 긴장된 상황을 본 후 스카이는 의식을 되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는 경찰을 부를까 생각하지만 루이스의 아파트에서 약을 발견하고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고 생각해 자제합니다. 그녀는 유명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에게 재앙이 될까 두려워 도망칩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꿈에서 루이스의 부서진 얼굴을 보고 놀라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녀는 투어 준비를 시작하지만 모두 그녀의 이상하고 변한 행동을 알아차립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친구 전마에 대해 물어보지만 전마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마 같은 충실한 친구를 잃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또한 그녀는 스카이에게 건강을 돌보라고 하지만 스카이는 이에 지쳐 엘리자베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음악 경영자인 다리우스가 스카이를 만나 그가 주최하는 모금 행사에 초대합니다. 스카이는 망설이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그녀는 루이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파트에 그녀가 있었음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받습니다. 그녀는 다시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루이스의 부서진 얼굴을 보고 루이스가 그녀의 얼굴을 미소짓게 할 때 무섭게 울부짖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환각임을 깨닫고 자신을 진정시킵니다.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조수 조슈아가 그녀의 비명을 듣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드레스가 사고의 흉터를 드러내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와 조슈아가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녀는 팬들을 만나 자필 사인을 하고 셀카를 찍어줍니다. 팬 중 한 명이 그녀가 셀카를 찍으려고 서 있을 때 그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고 그를 밀어냅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데려가려 할 때 그 남자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스카이는 겁을 먹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모금 행사에서 스카이는 계속해서 미소 짓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는 소녀를 알아차립니다. 사실 스카이는 미소 짓는 존재들의 저주로 인해 환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스카이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다시 읽고 그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그녀는 전마에게 전화를 걸고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마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스카이의 메시지를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스카이는 전마에게 약간 걱정이 되고 그녀와 걱정을 나누기 위해 전화를 걸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대화하고 걱정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스카이는 전마에게 만나러 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스카이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을 마시고 일기를 읽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완전히 노래에 빠져 있다가 유리 깨지는 소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겁에 질립니다.
스카이가 소리가 난 곳을 향해 걸어가자 방 안은 오싹한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그녀는 방에 누가 있냐고 묻지만 그녀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 외에는 완전한 침묵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쉽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가서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보고 놀라서 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에 들어오는 제마와 거의 부딪힐 뻔합니다. 스카이는 제마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제마도 방에 누군가 있다고 짐작하고 꽃병을 집어듭니다. 그들은 방 전체를 확인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환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스카이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였지? 제마는 그녀가 왜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1시간 전에 제마에게 전화한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마가 그녀의 상태를 묻자 스카이는 어젯밤 끔찍한 꿈을 꿔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마에 키스한 후 스카이는 제마에게 그녀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제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묻습니다. 스카이는 울기 시작하며 제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마가 물었을 때 그녀는 루이스가 그녀의 눈앞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제마는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비코딘을 사기 위해 몰래 루이스의 아파트에 갔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스카이는 수년간 약에 손대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카이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할지 제마에게 묻지만 제마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고 그녀의 이름이 마약 거래상의 죽음과 엮이면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스카이는 어디에서나 루이스의 얼굴이 보인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제마는 그녀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스카이는 동의합니다. 밤에 스카이는 그녀와 폴의 사고를 꿈꿉니다. 그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자신과 조각난 폴의 시신을 봅니다. 피와 신체 부위가 곳곳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고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합니다. 제마가 깨어나 그녀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손상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평화와 고요함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스카이는 제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그녀가 나쁜 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카이는 이를 믿을 수 없고 제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제마는 눈을 뜨고 루이스가 죽기 전에 지었던 미소와 같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마가 이제 미소를 짓는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제마의 눈과 입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이 스카이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제마는 침대에 없습니다. 스카이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마가 부엌에서 나타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한편 스카이는 시간을 확인하고 늦었다고 소리칩니다. 스카이는 급히 공연장에 도착하여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녀는 먼저 리허설을 몇 번 하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그녀를 응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스카이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폴을 보고 무대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녀는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 같아 울기 시작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녀의 환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동료 공연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 중 한 명이 공연 중에 그녀를 넘어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무대를 떠나고 방으로 가는 도중에 조슈아가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동시에 방에 들어오고 스카이는 조슈아가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납니다. 엘리자베스는 조슈아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스카이가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부정합니다. 그녀는 무력하게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며 어떻게 모든 것을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엘리자베스는 투어를 열기 전에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또한 스카이가 다시 무대에 서도록 강요하지만 스카이는 지금 대중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카이는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스카이는 다시 무대에 올라야 하지만 대본을 벗어나 관객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특별한 선물로 폴의 이름을 읽고 그가 관객석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며 폴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함께 있는 나이든 여성을 던져 다치게 합니다. 그녀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묻고 그 사람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며 그녀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루이스가 죽기 4시간 전에 올린 동영상을 보냅니다. 스카이는 즉시 준비하고 그 익명의 사람에게 공공장소에서 만나자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보냅니다. 그녀는 밤에 바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중년의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루이스를 감시해왔고 그의 전화에서 그녀의 연락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스카이가 왜 루이스를 감시했는지 묻자 그는 초자연적인 힘이 그를 먼저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스카이는 처음에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 미소 짓는 영혼이나 존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본다고 말했을 때 말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스카이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스카이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미소 짓는 존재가 숙주의 내에 남아있는 일종의 기생충이며 단 일주일 만에 그를 미치게 만든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숙주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를 먹이고 살인을 목격한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스카이는 남자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스카이는 남자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그는 그의 형이 같은 존재에게 살해당했으며 그 이후로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스카이가 왜 경찰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 남자는 스카이에게 이걸 막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스카이는 떠나려고 하지만 모리스는 그녀가 시간이 없고 웃고 있는 존재가 언제든지 그녀를 조종해 죽일 수 있다고 강요합니다. 스카이는 방에 도착해 좌절감에 방 안의 모든 것을 붓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주변에 웃는 얼굴을 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녀는 정신적 붕괴로 인해 쓰러집니다. 이때 그녀는 사건을 꿈꾸고 그녀가 고의로 차를 부딪혀 폴의 죽음을 초래한 이유가 그가 그녀를 미치고 정신병자라고 조롱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 스카이는 자신이 건강센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약간 부상당했다고 말합니다. 스카이는 그녀에게 콘서트에서 공연할 수 없으며 거기서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거부합니다. 스카이는 화를 내며 엘리자베스에게 그녀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녀를 무례하고 버릇없는 소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모두의 삶을 망쳤지만 어머니로서 그녀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희생했으며 이제는 그녀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고 나무랍니다. 스카이가 울기 시작하자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이상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거울을 깨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스카이는 방을 뛰쳐나가고 잠시 후 어머니가 사용했던 피로 물든 거울 조각이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트라우마 상태에서 스카이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조슈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한 후 그곳을 도망칩니다. 그녀는 길에서 점마를 만나고 점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스카이는 차를 타고 점마와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 스카이는 모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즉시 도착할 위치를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녀는 점마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처럼 망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스카이는 자신의 현실을 말하려는 찰나에 전화가 울립니다. 그녀는 화면에 점마의 번호가 뜬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운전 중인 점마를 보고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는 점마가 왜 1년 후에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냐고 묻습니다. 스카이는 그녀에게 밤에 함께 있었냐고 묻지만 점마는 1년 동안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알게 된 스카이는 점마로 변장한 존재에게 자신이 보스이기 때문에 그녀를 조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니 그녀는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는 점마가 없습니다. 그녀는 모리스의 위치에 도착해 그의 실험이 효과가 없으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리스는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피자헛으로 데려가 냉장고를 사용해 그녀의 체온을 낮추어 스카이의 뇌가 곧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모리스가 잠시 떠나자 그 존재는 스카이의 사고 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고생 끝에 스카이는 자신의 심장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며 그녀는 결코 그것을 조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스카이는 무대 위에서 공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 모든 것이 환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웃고 있는 존재는 이제 스카이의 모습으로 그녀는 자신의 배를 챘고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피부가 없는 인간형 생물로 여러 개의 웃고 있는 입들이 서로 안에 겹쳐져 있습니다. 스카이는 공포에 질려 울며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그 존재가 스카이의 입을 챘고 안으로 기어들어가 관객들에게 스카이가 숨이 막히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스카이는 홀린 듯이 일어나서 미소를 짓고 수백 명의 충격에 빠진 관객들 앞에서 마이크로 자신의 눈을 치명적으로 찌릅니다. 이로 인해 스마일 져주는 스카이, 라일리의 팬들 전체에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